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전에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확산세가 연일 거세지는 가운데 어제 9시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8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자가검사 키트 여전히 품귀 사태라는 점입니다. 어제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자가검사 키트 가격을 개당 6,000원으로 결정했지만 시민들은 3, 4천 원이면 살 수 있었던 자가검사 키트 값을 왜 6,000원으로 인상하냐며 불만을 제기했고요. 약사들 역시 낱개로 나눠 포장한 뒤 팔다 보니 인건비조차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상황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자가검사 키트 대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40대 여성이 과거 연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유력 용의자는 어제 오전 인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유력 용의자는 피해 여성과 한때 연인 사이로 지난 11일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 앞서 피해 여성이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하고 보완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숨진 유력 용의자의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서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참변을 당한 건데요. 사건 당시에 경찰은 피해 여성이 스마트워치로 신고 후 3분 뒤에야 범행 장소인 술집을 진입했는데 이미 해당 여성은 양쪽 옆구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고 이후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피해 여성과 숨진 유력 용의자를 부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 금 현물의 1g당 시세는 전날 대비 1.23% 오른 72,27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금값이 치솟은 2020년 9월 이후 최고치인데 오히려 거래소에는 금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임박했다는 공포로 이 세계 증시가 얼어붙자 안전자산인 금 쏠림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다만 전문가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물가 상승이나 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들이 누그러질 수 있는 만큼 금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5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7,177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6만 2,4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15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74만 5천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 접종은 총 4,423만 7,500여 명입니다. 또한 3차 추가 접종자는 총 2,962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엔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나 했더니 날이 다시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오늘 중부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충청과 호남에는 눈비 예보까지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꽤 많은 양의 눈이 예보되어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시면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4도에서 2도, 한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5도 선이 예상됩니다. 급격한 추위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네, 2월 16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연예가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들고 나온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여신, 특종여식으로 행하에서 불리고 있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임시현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또 다르네요. 이제 졸업 시즌 뭐 이런 건 아, 그런가요? 예. 어쨌든 조금 이따 이제 알게 될 거고. 네. 연예가 소식 키워드로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연예 뉴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빈, 손예진 커플 3월 품절 남녀되다입니다. 연예계 또 한 쌍의 톱스타 부부가 탄생합니다. 바로 배우 현빈 씨와 그리고 손예진 씨가 연애 2년 만에 결혼 소식을 알려왔는데요. 오늘 3월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결혼을 진행한다는 아주 흐뭇한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사실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를 기점으로 세 차례나 열애설이 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을 소식일 텐데요. 그런데 이 첫 만남이 사랑의 불시착보다 더 오래전이라고요? 그렇죠. 사실 뭐 첫 열애설도 사랑의 불시착보다는 전이었는데 우리 누리꾼들 두 사람이 얼마나 운명적 만남이었는지 첫 만남을 찾아 올라가는데 무려 10년 전까지 갔습니다. 드라마 시크릿 가든 우리 김주원으로 나왔었죠. 현빈 씨가 재벌남. 여기에 손예진이 깜짝 카메오로 등장했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만남은 2018년 영화 협상 때죠. 아 근데 이때도 이 인질범과 협상가인데 이게 이 두 사람이 사실 남녀 주인공이지만 별로 마주치는 장면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언론 시사회 때 현빈 씨가 우리 둘 눈 마주 보면서 작품할 날 기다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머나 정말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당연히 이 멜로 했죠. 이 윤세리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이세 윤세리 이 역할을 손예진 씨가 하고 북한 장교 리정혁을 현빈 씨가 하면서 사랑에 불시착했는데 어머 불시착이 이렇게 연착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두 사람의 결혼 발표도 독특하게 이루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은 특별한데요. 팬들에게 먼저 알렸습니다. 두 사람 10일 자신들의 이 SNS에 직접 이 손글씨로 손편지를 써서 팬들에게 알렸는데요. 현빈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녀와 앞으로의 날들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라면서 축하를 부탁했고요. 손예진 씨 역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참 따뜻하고 든든한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서로를 향한 아주 뜨거운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손예진 씨가 현빈 씨에 대해서 첫사랑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했어요. 맞습니다. 결혼 발표 하루 전날 손예진 씨가 출연한 예능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예고편 속에서 나중에 본방송에서도 마찬가지죠. 묻습니다. 이 국민 첫사랑이라는 별명을 손예진 씨가 가지고 있잖아요. 국민 첫사랑의 첫사랑은 누구일까요? 했더니 지금이 첫사랑이다. 이렇게 수줍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 현빈 씨가 첫사랑이야?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 옛날 이상형 발언도 또 다시 한번 소환이 됐어요.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외모 절대 안 봐요. 아니 외모 절대 안 본다는 사람이 현빈 씨요? 네, 대한민국의 조각남 현빈이야. 어머 너무 귀여운 거짓말 아니야? 누리꾼들 입방아에 올랐죠. 귀엽습니다. 아니 근데 신기한 게 손예진 씨하고 현빈 씨하고 그 아버지 두 분 아버지의 외모가 닮았어요? 정확히 말해서는 이 손예진 씨의 아버지가 현빈 씨랑 굉장히 많아요. 아 현빈 씨하고. 네. 예. 이 딸이 왜 아빠랑 닮은 사람을 찾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들어봤는데 전 저희 아버지 닮은 사람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손예진 씨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네. 손예진 씨가 이 가족과 촬영한 사진에 이 등장한 아버지의 모습이 현빈 씨와 계속해서 너무나 닮았다라는 반응을 이 누리꾼들에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이 현빈 씨와 손예진 씨 아버지가 닮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인상이 좀 있죠. 그쵸. 이 턱 라인이라던가 이 눈매가 굉장히 닮아 있는 모습이라서 누리꾼들이 많이 닮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두 분이 이미 가족이 될 운명이 아니었나, 참 이렇게까지 닮았나 라면서 손예진 씨 아버지가 이 예비 사위를 보면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서 더욱 드는 생각이 이렇게 선남 선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이세가 얼마나 또 예쁠까라는
기대가 되기도 네. 하는 부분입니다. 네, 2세 소식만큼 저 또 궁금한 게 그 신혼집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사실 이 두 사람이 연예계에서 소문난 어마어마한 건물주거든요. 신혼집은 과연 어디일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물주 궁금합니다. 두 사람 합하면 한 26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집 두 채만 해도. 그런데 신혼집은 거기 아니고 지금 다른 곳이 유력하게 지금 얘기되고 있죠. 거기가 어디냐? 경기도 구리시의 아치울 마을. 저도 아차산 등산 가면 요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이렇게 산기슭에 어머 어쩜 저렇게 평화로운 마을 있나? 바로 거기에 현빈 씨가 동작구에 빌라를 팔아서 여기에 집을 마련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기가 두 사람의 신혼살림 아니야 했는데 물론 당시 소속사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당시는 결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때라 저는 이게 신접살림 집으로 부인한 거지 지금은 조금 다시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도 지금 연예가에서는 그 아치울 마을 공기 좋은 곳이 두 사람의 신혼살림 첫 장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유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볼까요? 네, 두 번째 연예 뉴스입니다. 오스카 여왕 배우 윤여정이 돌아온다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와 이민호 씨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드라마 파친코가 머지않아서 공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바로 3월 25일 전 세계 공개를 확정지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윤여정 씨는 뭐 이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스타잖아요. 네.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여우조연상 수상은 물론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위트 있는 수상 소감도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맞습니다. 벌써 10달이 지나서 1년이 다 돼가네요. 지난해 4월에 미국에서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미나리로 여우조연상 받았죠. 그 미나리는 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말하자면 이민 첫 세대였어요. 겪었던 고생담 이런 거를 다룬 영화인데 여기서 딸을 보러 미국에 간 할머니 순자 역을 맡아서 이 여우조연상의 영광을 안았었죠. 당시에 귀국했을 때 윤여정 씨가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 시상식에서의 그 영광이 아주 굉장히 생생하고 설레다. 정말 내일처럼 다 같이 기뻐해줬던 그 많은 사람들의 응원, 사랑 너무 기억한다. 정말 행복했다. 이렇게 소감을 남겼었죠. 그 공개를 앞두고 있는 드라마 파친코라고 그랬죠? 네. 그거 어떤 드라마예요? 네, 드라마 파친코는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도서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이 내용은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일본으로 건너간 제일교포들의 고된 삶을 다룬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윤여정 씨가 맡은 역할은요,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는 주인공 선자 역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무대로 복귀한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네, 요 빠친코 이게 잠깐만 더 드리면 이민호 씨도 같이 출연하는데 이 선자의 젊은 시절에 선자가 연애했던 또 대상이 이민호 씨인데 또 그동안의 연기보다 좋으니까 윤여정 씨와의 또 기대 한꺼번에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뒤에는 뭐 할까? 일단 영화 도그데이즈라는 데에 출연을 하는데 도그데이즈는 반려동물, 이 동물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서로 알아가고 서로를 위로해가는 과정을 그렸어요. 여기서 윤여정 씨는 본인의 이름하고 똑같은 여정이라는 어떤 그 반려견과 단둘이 사는 건축가 역할을 했고 또 요 뒤에는 뭘 하느냐? 나무는 서서 자지 않는다라는 드라마, OTT 드라마를 하는데 여기에는 이제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한 호텔 창립자이자 어떤 재벌이랄까요? 그런 역할, 자금순이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는 90세. 근데 나이 이제 생이 저물어 가니까 내가 이제 북한에 있는 어떤 가족을 보고 싶은 거죠. 한 남자가 북한에서 귀순한 손자인 것처럼 이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그런 또 새로운 드라마에서 또 주연을 맡았습니다. 뭐 안방 이제 극장이라든가 실제 극장 스크린 오가면서 다양한 활약 펼쳐주실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연예 소식 볼까요? 네, 마지막 연예 뉴스입니다. 리듬탁, 영탁과 함께 전복 먹으러 갈래입니다. 처음 제목을 듣는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튜브 채널에 공개된 가수 영탁 씨의
제목이 전복 먹으러 갈래라는데요. 네. 이 뮤직비디오가 인기 급상승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노래를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뭔가 청량감 있는 목소리에 유머 한 스푼 더해진 느낌? 네. 굉장히 네. 재밌더라고요. 맞습니다. 아마도 대중이 영탁 씨에게서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이 곡으로 극대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의 노래인데요. 영탁 씨의 전복 먹으러 갈래는 영탁 씨와 작곡가의 협업으로 탄생한 곡입니다. 너에게 좋은 것만 주고픈 마음 알까? 안주가 끝내주잖아 등의 아주 직설적이고 유쾌한 가사를 통해서요. 저돌적인 남자의 마음을 담아낸 게 특징인데요. 특히 이 영탁 씨 특유의 무심한 듯 아주 툭툭 던지는 이 보컬 그리고 아주 구성진 이 보컬이 이전 곡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아주 로맨틱한 매력을 발산하는 매력 넘치는 곡이다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뮤직비디오 잠깐 봤는데 영탁 씨 쌍둥이 여동생이 저기 나왔다면서요? 어디 나왔지? 쌍둥이 여동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네. 포장마차 장면이 있고요. 여기에서 영탁 씨가 뭔가 앞에 여성을 보면서 설레는 표정이에요. 그 영탁 씨를 설레게 한 여성. 어머나 영탁 씨랑 얼굴이 너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쌍둥이 여동생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는데 영탁 씨가 분장한 또 다른 영탁 씨예요. 요런 또 장애인 아나운서가 이게 진행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 유머 한 스푼 이런 재치 때문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탁 씨 소식까지 재밌네요. 연예가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연예인들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수현 씨가 오늘 또 새로운 모습으로 네. 변신했네요. 오늘 조금 지적인 모습이 저와 좀 많이 닮아있다라고 좀 느껴지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주제 짧고 굵게 한번 준비했습니다.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이 맹자의 어머니가 교육 환경을 위해서 3번 이사 갔다라는 말이잖아요. 네. 맹모 삼천지교 느껴지는 게 있죠? 오늘 주제는 아무래도 교육이랑 관련이 네.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죠? 예나 지금이나 사실 이 부모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은 엄청나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연예계의 뜨거운 학구열 속에 자녀를 엄친아, 엄친딸로 키워낸 스타들의 교육법의 비밀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늘 그 비밀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엄친아, 엄친딸 키운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입니다. 사실 스타들의 자녀분들 중에 엄친아, 엄친딸도 굉장히 많은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까요? 네, 또 이선희 씨가 굉장히 연예계 대표 딸바보예요. 그 딸바보의 딸이 정말 또 엄친 딸입니다. 우리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미국의 코넬 대학에 이 대학을 졸업한 재원인데 그러면 이렇게 좋은 대학에 어떻게 보냈을까? 또 그 비법이 화제가 되고 있죠. 바로 창의적 책 읽기인데 뭐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선희 씨가 이제 책을 어렸을 때 동화책을 사다가 이걸 몇 번 읽어준 다음에 그 장을 딱 펼치면 거기에 써있는 대로 이 딸이 그대로 읽더라는 거죠. 어머 얘가 이렇게 한글을 빨리 깨쳤나? 근데 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이선희 씨가 이 책 내용을 꼬아서 새로운 스토리로 전해주면 이걸 또 받아서 딸이 또 새로운 스토리로 창작을 해가지고 들려주고 이렇게 창의적인 스토리 일을 이렇게 이어가는 그렇게 놀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당연히 이선희 씨 딸이 한글 읽는 줄 알았겠죠. 그래서 야 이제는 네가 스스로 책 읽어 했더니 딸이 엄마가 읽어줘야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글을 아예 모르는데 상상력으로 창의력으로 책 내용을 얘기했더라는 거죠. 물론 한글은 늦게 배웠지만 이 창의적 책 읽기 이 비법으로 아이비리그를 보냈네요. 야.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배우 김용호 씨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김용호 씨 역시 세 딸을 모두 다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키워낸 스타로 유명합니다. 일단 첫째 딸 같은 경우에는요. 4개 국어가 가능하고 또 글로벌 G사에서 T사로 이직할 정도의 수재입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요. 캐나다 명문대학교인 이 요크대학교 그리고 셋째 딸은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딸이 모두 다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용호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둘째와 막내 같은 경우에는
전교 꼴찌를 했는데 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낳았고 또 첫째 딸 역시요. 고등학교 때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 해서 그래 그러면 그만둬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자녀들이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게 어린 시절부터 요즘 뭐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코딩이니 뭐니 정말 배울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이제 학습으로 막 몰고 하거나 막 공부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딱 지켜보다가 너희가 공부를 하고 싶을 때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스트레스를 받도록 어릴 때부터 막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애가 나중에 진짜 공부를 해야 될 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염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모두 그 마음은 가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본인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인내심이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호 씨가 그래서 한 방송에서요, 자녀의 이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딸들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찾아서 굉장히 좀 잘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 그러니까 관찰력에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이어서 이 아이가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아이의 그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내 교육 철학이다라고 와, 얘기도 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엄친아 엄친 딸을 키워낸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입니다. 시작할까요? 자, 첫 번째 스타 오늘도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치가 알듯 저는 말듯한데. 입술이 좀 해지시나요? 익숙합니다. 입술. 남자분이시고요. 배우예요? 배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요 입 부분이 굉장히 매력 네. 포인트고 네, 네. 조금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잘 잡히지는 않았네요.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1980년대 후반에 가요계를 그야말로 평정한 가수구나. 가수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밀리언셀러를 달성한 한국 발라드의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80년대 후반. 근데 가요계 평정한. 레전드에다가 그래도 대한민국 최초의 공식 밀리언셀러라면은 네. 아마 엄청난 히트곡이 하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죠. 네. 히트곡이 당연히 있죠. 일단 네. 예인 MC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후반에 아마 태어나질 태어나지 않았어요. 않기 때문에 네. 잘 모를 수 있지만 노래를 들으면 이 노래 이분하고 연결할 수 있을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나가오지. 알아요. 청바지부터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 하는 순간 모두가 네, 그 알죠. 노래죠. 바로 희망차. 우리 네, 둘리 바로 가수 변진섭 변진섭 씨입니다. 네. 사실 변진섭 씨 같은 경우에가 우리가 지금은 발라드 가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국 정통 발라드를 확립한 발라드 가수로 불린 최초의 가수라고 합니다. 지난 1987년에 1집 홀로 된다는 것으로 데뷔를 해서 너에게로 또다시로 골든디스크와 서울 가요대상에서 동시에 대상을 받은 그야말로 유일무이한 기록을 남긴 최고의 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3대가 먹고 살 정도로 벌었다. 이런 소문도 있지 않았어요? 그죠? 이런 소문이 날만 했습니다. 변진섭 씨가요, 국내 최초 밀리언셀러 가수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일단 1집 판매량이 180만 장. 그리고 2집 판매량이 280만 장이 팔리면서 가수 왕이 됐는데요. 1집과 2집 앨범 수익으로 90년도에 이 연예인 소득 1위를 기록하면서 앨범 수익만으로 연예인 소득 왕이 됐다고 합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3집을 발표했는데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이 판매 수익만 무려 그 당시에 13억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변진섭 씨의 소속사 사장님이요, 가로수길에 빌딩을 세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이 앨범 판매량이 있었다고 하네요. 소속사 사장이 세웠어요? 변진섭 씨가 아니고? 이 사장님이 세웠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그 정도로. 변진섭 씨는 더 많이 벌지 않았어요? 그랬나요? 네. 아니, 어쨌든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최전방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스피커로 하루 종일 정바지가 이게 대북 방송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 스피커를 들고 네. 우리한테 야고 걔 밥을 덜 먹었구만 이래.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안 나오네. 이거 싫어요? 네, 이랬어요. 이 정도로 북한에서도 아는 대단해. 그리고
노래 사회 현상이었잖아요, 이게. 맞아요. 네. 그때 길을 걸어가면 물론 옛날에는 레코드점에서 노래를 틀어놨잖아요. 길에 걸어가는 데마다 희망상이었고 또 우리가 이제 길거리 보드라고 리어카에서도 또 이 노래 나오고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노래 개사해가지고 이렇게 대학 선고송 같은 거 이런 거 쓰거든요. 이럴 때 보통 힘찬 노래 쓰는데 이 희망상 굉장히 많이 쓰였고 정말 전 국민이 이 가사 사실 쉽지 않은데 다 알았다 할 정도로 인기였어요. 그런데 사실 변진섭 씨 이렇게 밀리언셀러 100만 장 넘은 앨범이 많은데도 본인의 히트곡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할 정도의 노래인데요. 어머 세상에 여기 또 탄생 비화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냥 콘서트 때 팬들하고 즐기려고 그냥 콘서트 때나 불러야지 하고 만들었던 불호곡이었다고 그래요. 보너스 곡이었는데 이렇게 국민가요가 됐다. 이런 에피소드를 변진섭 씨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될 노래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부록처럼 나온 곡인데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고요. 그런데 이 희망사항이라는 노래를 이문세 씨에게 뺏길 뻔했대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맞습니다. 280만 장이 팔린 그 2집 앨범, 변진섭 씨가 이미 10곡을 그때 보통 10곡 넣었거든요. 다 녹음까지 하고 발매 직전인데 노영심 씨가 이 노래를 들려주더라는 거죠. 들어보고 너무 좋다. 다음 앨범에 넣을게 했더니 지금 하지 않으면 문세 오빠한테 가져갈 거야. 노영심 씨가 이런 거죠. 그래서 뺏기긴 싫은 곡이죠. 그래서 불호곡으로 한 곡 넣었던 곡이라고 하네요. 네. 근데 가수 변진섭 씨한테 엄친아로 불리는 아이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변진섭 씨가요, 12살 연하의 아내와 결혼해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요. 그중에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기특한 엄친아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남자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로 활약 중인 변재중 군이라고 해요. 네,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아티스틱 스위밍은 기존에 수영의 꽃으로 불리는 이 싱크로나이즈 스위밍의 바뀐 이름이라고 합니다. 예. 국제수영연맹에서는 이 예술성과 경기 요소를 더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아티스틱 스위밍으로 개칭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물속에서 이렇게 코 막고 네. 모래에 맞춰서 동작을 네. 보여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보는 게 낫겠죠.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힘든데. 그렇죠. 계속 연기도 하면서 동작도 해야 이거 되고. 보통 일이 아니고 힘도 참아야 되고요. 아니, 물에 계속 떠 있는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게다가 대부분 여자 선수인데 예. 네. 아드님. 야, 진짜 힘 에너지가 정말 좋아야 할 수 있는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놀랐던 게 아빠를 닮았으면 노래를 잘했을 것 같은데 운동선수가 됐네요. 그렇죠? 네. 맞아요. 2018년에 변진섭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아들 재중궁 자랑을 또 한참 했어요. 뭐냐면 음감이 없어서 가수 안 하는 거 아니다. 절대 음감이 있다. 노래를 들으면 바로 피아노로 친다. 나 어렸을 때와 똑같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 이거 했으면 좋겠다 권유하지 않는다. 나는 그냥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걸 했으면 좋겠고 전폭적으로 지지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런 생각을 변진섭 씨가 갖게 되냐면 어렸을 때 본인은 너무 가수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집안에서 반대를 했대요. 노래하지 말고 공부해 해서 나는 노래보다 공부를 더 잘했다. 요 얘기는 이미 노래 잘하니까 공부 잘했다는 깨알 자랑까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아들이 원하는 거를 지지해서 오늘의 이른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그 변진섭 씨의 아내가 운동선수 아니었어요? 어.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선수 출신이고. 그럼 거기서 물려받은 엄마의 피를 물려받은 게 아닐까 네, 싶은데요. 제가 봐도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변재중 군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1990년대에 굉장히 유명한 수중 발레 국가대표 이주영 씨라고 합니다. 93년도에 독일에서 국제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여기에서 싱크로나이즈드 수영 개인전에서 무려 금메달을 받은 실력파 선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종목까지 엄마한테 왔네. 그렇죠. 맞아요. 종목도. 그 변진섭 씨하고 그 아내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처음에? 자,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변진섭 씨도 알고 이 아내분도 아는 어떤 여자분이 있어요. 변진섭 씨보다 어리죠. 그런데
약속이 겹친 거예요. 이 여동생분이 변진섭 씨 쪽 일행하고도 약속이 있고 이 아내분하고도 약속이 있었던 거죠. 이 중복 뛴 김에 같이 만나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갔는데 변진섭 씨가 봤더니 세상에 아내분이 그 조그만 입으로 그냥 고기를 너무너무 잘 먹더래요. 그게 예뻐 보였는데 네. 고기 먹고 나서 노래방을 갔답니다. 근데 변진섭 씨 일행에 이휘재 씨, 황영조 씨 있었던 거예요. 이때 황영조 씨가 우리 같은 체육인끼리 연락이 나오고 지냅시다 하면서 비퍼, 삐삐라고 하죠. 이 삐삐 번호를 받았는데 어머나 변진섭 씨 옆에서 듣고 그 번호 외웠네요. 그래가지고 삐삐 남깁니다. 네. 한번 만나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서 변진섭 씨와 사귀게 됐고 4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까지 이르렀습니다. 야, 가수와 운동선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니 네. 리듬감하고 그쵸. 이 신체적인 그쵸. 능력을 맞아요. 갖췄을 텐데 네. 어떻게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된 거예요? 네, 재중군이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가 된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엄마가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하고 싶어서 그냥 엄마한테 한번 상담하다가 엄마가 한번 추천했어요. 그 싱크로를 하는 건 어떠냐.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와 가르쳐주셨구나. 그렇죠 같은 길을 걷게 된 둘째 아들인데요. 하지만 이 남자 1호 아티스틱 스위밍 선수거든요. 분명 여러 고충을 좀 겪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남자 선수 몇 명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 짝을 이뤄서 훈련을 하던 파트너가 국가대표 선발이 돼서 국제대회를 나가면 어머나 우리 재중군은 혼자 남아요. 또 다른 파트너 찾아서 연습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연습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남녀 혼합 종목이 아직은 이 국제 대회에서 어떤 공식 종목으로 채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의 꿈을 안고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이렇게 아직 정식 종목이 아닌데도 열심히 하는 걸 보면 이 아티스틱 스위밍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변재중 군이 처음으로 출전한 이 대회가요. 2018년 캐나다 오픈이었습니다. 당시 200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 남자 선수가 이 재중 군 혼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대회 조직위원회에서 이 재중 군을 위해서 별도의 탈의실을 마련을 해줄 정도로 이 남자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혼자예요, 남자. 그리고 지금 해온 지가 좀 됐어요. 네. 수상 경력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없어서 수상 경력도 당연히 게다가 또 재능도 있으니까요. 이 재중군이 키에 비해서 팔다리가 길고 음감도 있어서 아주 섬세한 표현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국제대회 실력, 이 수상 실력 성과도 좋은데 2018년 좀 아까 그 따로 탈의실 마련해준 그 캐나다 오픈에서는 세계 1위 했고 또 2020년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영상을 찍어서 온라인에서 14개국 선수들이 참여해서 온라인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또 최종 2위. 성적 좋습니다. 네. 네. 확실히 잘하는 선수네요. 그러네요. 이게 진짜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서 뭔가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스타 이야기 볼까요? 자, 자, 두 번째 스타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스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뭔가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의 네. 소유자인 것 같아요. 그죠? 배우네, 배우. 미인이네요, 아주. 미인이시고요. 저 살짝 저도 눈에서. 눈에서 그죠? 누군가 지금 눈에서 보였어요. 약간 눈매가 네네. 이재용 MC는 전혀 모르시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약간 제가 특이하게 힌트를 살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에서- 이분 올해 그림자. 네. 그림자. 그림자? 예, 저 그림자 헤어스타일이라서 누군지 딱 알 것 같아요. 그림자 헤어스타일. 자, 52세인 배우고요. 이분 특유의 어떤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이미지는 정말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주들이 선호하는 CF 여왕으로 군림했던 분입니다. 네. 도시적이고 고급스러운 이미지 갖고 있는 이분. 제가 생각한 분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CF의 여왕이면서 또 다른 별명으로는 시청률의 여왕이기도 네. 합니다. 배우 김남주 씨. 김남주 맞나요? 씨. 재용 MC님 보세요. 김남주 씨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네. 정답 공개합니다. 바로 김남주 씨 맞습니다. 김남주 씨 맞죠? 저 헤어스타일 때문에. 최 기자가 예리하네요, 정말. 아니, 근데 김남주 씨가 52라고요? 네. 네?
일남일녀의 엄마. 네. 아이 아주 잘 키우고 화목한 걸 제가 알고 있지만, 야,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봤는데요. 일단 김남주 씨의 남편 김승우 씨가 유호정 씨와 드라마를 함께 찍었어요. 그게 바로 로즈마리라는 드라마였는데 이때 회식 자리에 김남주 씨가 찾아오면서 이 인연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당시 김남주 씨에게 첫눈에 반한 김승우 씨가 이 김남주 씨에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고 비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부부가 됐다고 합니다. 네, 어느덧 결혼 18년 차의 부부인데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녀들의 얼굴을 공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철칙인데 지난 2010년 한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밝혔어요. 아이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아이들이 자아가 형성되기 전에 본인의 선택하고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걸 원치 않는다. 그거는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는 것 같다. 김남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공개가 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을 때 아이들이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한 거죠. 제가 여기서 먼저 본 사람으로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아이가 초등학생 그리고 둘째 아이가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김승우 씨가 이렇게 되게 조심스럽게 우리 애들 되게 예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쓱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이게 고슴도치가 내 새끼 예쁘다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 해에 봤었던 아기 중에 제일 예뻤어요. 팔다리가 어쩜 이렇게 길어, 눈, 코가 어쩜 이렇게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긴 외모는 일단 굉장히 훌륭한 아이들이었고요. 네. 또 이렇게 아이에 대한 사랑이 남다른 김남주 씨. 그러니까 외부에 이렇게 예쁜데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꽁꽁 싸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김남주 씨잖아요. 김승호 씨와 결혼한 이 가장 큰 이유로 아이들을 꽂기도 했습니다. 원래도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너무 유난을 떨어서 엄마한테 혼나기도 했다라면서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조급함이라던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졌다라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일녀일남. 그러니까 위가 딸이죠. 근데 요 딸이 엄친딸로 유명한 거죠. 네. 올해 또 18살이 됐더라고요. 이 아유, 첫째 벌써 딸 그랬구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 시절에 영재 테스트에서 상위 5%에 드는 엄청난 이 머리가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영재로 알려져 있는 이 딸, 그래서 이 덩달아 김남주 씨가 주변에서 교육법이 뭐냐, 김남주 교육법이 도대체 뭐냐라고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김남주 씨의 교육법은요, 총 2가지인데 이 중에 첫 번째 교육법은 유대인 교육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법. 어떤 교육법이에요, 이게? 김남주 씨가요, 이 두 자녀를 유대인 교육법으로 키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유대인 교육법은 뭐냐면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아인슈타인 등 이 아주 세계의 천재들을 탄생시킨 이 교육 방법인데요. 육아 서적을 읽다가 이 방법으로 난 아이들을 키워야 되겠다라고 김남주 씨가 생각을 했대요. 이 유대인 교육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브루타 교육법인데 질문과 대답을 들으면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가 해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엄마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를 자기가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생각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교육법이라고 해요. 막 시키고 강압적인 훈육을 하기보다는 아이와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좀 이렇게 나눈다. 이렇게 네. 해석이 되는데 유대인 교육법 메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교육법은 뭘까요? 두 번째 교육법. 책을 가까이 하라. 이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예요. 이 김남주 씨 남편. 김승우 씨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이들한테 늘 책을 읽는 모습, 뭔가를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이제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하다 보니까 대본 읽는 모습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로 노력을 하냐면 만약에 전날 자신이 술을 많이 먹었어도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유치원 갈 때쯤에 일어나서 일부러 이렇게 책을 읽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유치원 가면 다시 자더라도 그렇게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저는 지난 연말에 또 이 두 분을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아이들이 10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뭐 세계의 어떤 뭐 유명 학교, 대학 잘 보낸 학교 이게 아니라 굉장히 전통이 있고 스포츠를 많이 하고 이런 학교를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골랐고 이 부부가 그 학교를 고르는 과정 그게 굉장히 너무너무 행복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은표 씨 얘기도 했었는데 네. 가만 보니까 네.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아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비법이 아닌가. 맞아요. 저도 책을 조금만 더 가까이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책 읽어가 아니고 네. 내가 읽고 있으면 맞아. 그냥 엄마 아빠가 하는 거 보고 와서 읽는 아. 거예요. 근데 참 어려워요. 맞아요. 어려워요. 정말 안 돼요. 정말, 근데 정말 김남주 씨가 이렇게 자녀 교육에 힘쓰는 이유는 뭐예요? 네, 김남주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는 거울이다라고 하면서요. 아이들 세상에는 엄마 아빠가 전부다. 이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으면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반듯하려고 노력한다라고 하면서요. 무엇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연기 대상을 받는 것보다 아이 상장 하나가 더 좋다. 내 인생의 목표는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서 이 사회의 한 부분이 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인재로 키워놓는 것이다 라고 아주 이 원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김남주 씨가요 2012년도에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으로 연기대상을 받고 거의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를 일으켰음에도 6년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업계에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섭외를 너무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때 자녀 교육에 굉장히 몰두해야 했기 때문에 연기를 좀 고사했었다라는 말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6년이라는 시간은 배우 김남주가 아니고 엄마 김남주로 그렇죠. 온전히 살아온 그 세월이었군요. 맞습니다. 김남주 씨의 인생에 아주 큰 변환점이 된 게 바로 결혼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결혼을 하고 자연스럽게 임신을 했는데 그때 그 임신한 기간이 너무 좋았대요. 왜 그러냐면 밥 먹고 자고 음악 듣고 책 읽고 이런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그것도 너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았대요. 그리고 또 아이 태어났는데 사실 여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내 아이를 내가 직접 키우는 거 이거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아이들 잘 돌본 다음에 6년 만에 컴백한 이제 드라마 미스트였거든요. 이 드라마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어요. 대단하죠. 이때 어느 정도 인기였냐면 6주 연속 이 TV 출연자 화제성 1위에 오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복귀를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왕 시리즈 있죠. 그러면서 이 여왕의 이미지를 지우는데도 굉장히 성공을 했는데요. 아나운서 역할을 위해서 한동안 닭가슴살에 달걀 흰자만 먹으면서 무려 7kg이나 감량을 해서 아주 완벽한 이 사진처럼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매회 패션쇼장을 방불케 하는 오피스룩의 정석을 선보였고요. 이 단발 웨이브 헤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느 미용실에 가야 되냐 아니면 사진 보여주면 나도 미용실에서 하고 싶다라고 이 여성분들의 외침이 굉장히 큰 드라마이기도 했었죠. 제 주변에 아나운서 친구들 엄청 봤어요, 이 드라마. 너무 멋있다 봤는데 네. 다음 작품은 뭐가 될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구지 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 눈코입 퀴즈입니다. 자, 너무 티나는데요. 어떠세요? 딱 알겠어요. 네. 알겠다. 이 정도면 아마 너무너무 알죠. 이건 뭐 대놓고 나오는데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되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네.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슬아의 두 아들을 예술가로 키워낸 데뷔 66년 차 배우입니다. 현재 충무로를 주름잡고 있는 배우들 중에 이분이 출연한 영화를 안 본 분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분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분이죠. 저도 66년. 딱 보면 알겠는데. 네. 아니 우리가 너무 이분을 오랫동안 보기도 했고 네. 사실 예전에 생각해 보면은 여자 주인공은 계속 바뀌는데 남자 주인공은 그냥 이분이었잖아요. 네. 모를 수가 술 없고. 마시고 노래하는 답이 다 나왔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원로 배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 활동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아역부터 시작해서 정말 국민 배우로 거듭났고요. 여기서도 보여요.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이미지와 선한 어떤 미소들이 대표적인 이분. 너무나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공개하죠. 자, 바로 정답. 안성기 씨. 안성기 씨 정답 맞습니다. 네. 안성기 씨는 정말 대한민국 배우들이 롤모델로 꼽으면서 굉장한 존경을 받고 있는 국민 배우죠. 배우죠. 네. 특히 아역 배우는 성인 배우로 성공하기 힘들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그 고정관념을 불식시켜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안성기 씨가 1957년 만으로 65년 전에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어요. 이때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초등학교까지는 연기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나도 좀 평범하게 그리고 또 학교 다니면서 살고 싶다 해서 중학교 시절에는 연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때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나 베트남어 배워가지고 참전할래. 이런 또 꿈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실제로 그래서 한국 외대 베트남어학과에 그래서 진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행이죠. 다행입니다. 베트남 전쟁이 이제 끝나서도 다행이고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배우가 생겨서도 다행이고 그래서 참전이 불발이 되자 다시 내가 뭘 할까 사실 안성기 씨가 진짜 고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인 얘기가 결국은 또 이게 천직이더라. 그래서 다시 충무로로 돌아와서 바람 불어 좋은 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연기 공백이 있었어도 이렇게 또 잘합니까? 해서 바로 또 충무로에 든든한 대들보가 됐죠. 아니 당시에는 거의 모든 화제작의 주인공을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자, 생각해보시면 1980년대에 정말 여자 주인공은 뭐 장미 씨, 뭐 유진 씨, 뭐 다 바뀌어요. 근데 계속 남자 주인공은 안성기 씨죠. 그랬고 사실 또 연기도 너무너무 잘했는데 이렇게 이 분이 물론 여복이라고 하기는 뭐 그건 아닌데 상대 배우 복이 또 이렇게 넘쳤는데 실제로 상대 배우 복만 넘친 게 아니라 상복도 넘쳤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영화제에서 최다 수상 보유자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백상이 제가 알기로 5번, 대종상이 8번,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총 13번이나 이 연기상을 받으면서 최다 수상,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이 많은 분입니다. 네, 살아있는 전설이죠. 네. 근데 이런 안성기 씨에게 정말 동네방네 자랑하고 싶은 두 아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안성기 씨에게는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른 아주 잘 장성한 이 두 아들이 있는데요. 첫째 아들은 화가 겸 설치 미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적 묘사를 하는 이 하이퍼 리얼리즘풍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화가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미국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이 영화 쪽 일을 하기 위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아들이 다 예술가, 예술 영역에서 일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당연히 아버지인 안성기 씨의 영향이 크겠지만 어머니의 영향도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안성기 씨의 아내 오소영 씨가 이화여대 조속가 출신의 조각가로 유명한 분인데요. 대학 시절 이 미술전에서 금상과 문교부 장관상을 받을 정도로 재능이 아주 뛰어난 분이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두 아들을 일찌감치 유학을 보냈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안성기 씨 생각할 때 어렸을 때부터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받고 자라면 정상적으로 크기 어렵다. 근데 부모가 유명이란 이유로 아이들이 그런 관심을 받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찌감치 유학을 보냈다고 하네요. 원래 첫째 아들이 그러면은 미술에 관심이 많았던 건가요? 일단 첫째 아들의 경우에는요, 미국에서 미대 중에서도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에 입학을 한 다음에 시카고 예술대학에 편입을 한 재원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 유독 미술 과목 성적이 높았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할 때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그림 쪽으로 기울였다고 하는데요. 대학 진학 후에 본격적으로 이 그림을 배워나가면서 열정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네. 이 안성기 씨의 첫째 아들이 진학한 프렛 인스티튜트 대학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의 최고의 예술 대학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하고요. 매년 5,000명이 지원하는데 그중에 560명만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난 경쟁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왜 항상 이런 것만 기억이 날까요? 안성기 씨 아들은 예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외모가 그렇죠. 독학해왔습니다. 네. 사실 사진 공개됐을 때 안성기 씨를 이제 배우 안성기다, 국민 배우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예비 시아버지다라고 하는 저 같은 이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안성기 씨의 첫째 아들이 이 아버지 안성기 씨를 정말 쏙 빼닮은 외모를 자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좀 서구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미남형인데요. 연예계의 미남, 대표적인 미남 정우성 씨와의 이 분위기도 굉장히 비슷해서 많은 이 예비 며느리들이죠. 예비 며느리들이
사람들이 아들을 내놔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잘생겼길래 그래? 사진 봐야 준비된 게 있어요? 됩니다. 사진 있죠. 하실 것 같아서 네. 이남 전문 기자 아닙니까? 네. 제가 사진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맞아 기억나요. 닮았다. 잘생겼어요. 네. 안성기 씨하고 닮았네. 안성기 씨랑 닮았는데 역시. 정말 정우성 씨 보여요. 이 사진도 사진이 굉장히 이 사진 유명해요. 굉장히 화제였죠. 맞아요. 배우 해도 되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안성기 씨 이 첫째 아들이요. 과거 인터뷰를 통해서 주위에서 배우 해보지 않겠나 자네라는 이야기를 네.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아버지 주변의 지인들이 영화계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제의를 받기도 쉬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제일 가장 잘하는 미술을 하겠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전하기도 했고요. 제가 또 안성기 씨를 인터뷰로 만났을 때 이 사진이 화제가 된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제가 가족을 선택할 수 있다면 예비 시아버지는 선생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능청을 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안성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미남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내가 하는 일로 아들이 알려지는 것보다 아들이 하는 일로 걔가 좀 알려졌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에 대한 거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 안타까운 게요. 안성기 씨 아들이 예술가로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빨간색 계열하고 초록색 계열을 따로따로는 알지만 같이 있을 때 잘 구분 못하는 정록색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겁이 나서 주로 무채색을 썼다 그래요. 이 아들이, 첫째 아들이. 그런데 이거 너무 내가 겁쟁이 같다 싶어서 예술론으로 극복을 하고 심지어 지금은 사실적인 묘사에 영향을 받는 그런 학파가 그런 어떤 화풍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하니까 예술론으로 어떤 이런 색약도 이겨낸 멋진 모습입니다. 근데 또 안성기 씨 둘째 아들도 형 못지않은 대단한 스펙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또 사진을 잘 찍어요. 그런데 사진을 잘 찍는데 처음에 독학으로 찍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세상에 또 이 시카고 예술대학에 이 사진과에 입학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무려 33,000달러의 전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또 비결이 있어요. 그 제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아버지 배우 안성기 씨를 찍어서 낸 거예요. 모델도 좋지만 사실 사진을 잘 찍을 때는 모델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잖아요. 내 아버지 아주 좋은 전략이었습니다. 네, 안성기 씨의 둘째 아들이 진학한 시카고 예술대학 150년이 넘는 전통의 미술대학인데요. 2002년에는요, 뉴욕 콜ум비아 대학교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예술학교로 선정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대단하네요. 네. 근데 안성기 씨가 지난 2020년 10월에 건강악화로 입원했다는 소식 들었는데 이제 근황 알고 계신가요? 네, 다행히 극복하셨고 아들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도 찍어서 기자들 인터뷰도 진행하셨고 지난해 말에는 영화 그 시상식에서 대상도 받으셨어요. 그 아들의 이름으로로 지금 굉장히 왕성한 활동 보여주고 계신데 건강도 조금만 더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자, 네 번째 스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코입 퀴즈입니다. 자, 네 번째 스타 나왔는데요. 이거 조금 어렵네요. 좀 많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듯 말듯.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그죠. 배우분이고요. 저는 코가 되게 좁은 코다 조금 눈에 들어오는 코예요. 네, 굉장히 힌트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힌트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분 올해 데뷔 52년 차 배우입니다.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로 소탈한 매력으로 감초 역할을 좀 잘 보여줬던 그런 여배우예요. 특히 드라마 아마 재용임 씨는 요거 들으면 조금 아실 것 같은데 왕릉 일가에서 쿠웨이트 박 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최주봉 씨. 최주봉 씨의 상대 역으로 호흡을 하면서 냅더 유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그분입니다. 자, 기억나시나요?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예린 씨 정말 모를 것 같고 저도 가물가물해요. 저도 사실 굉장히 가물가물한데 저는 네. 이제 이분을 아니까 제가 네. 굉장히 어렸을 때 네. 좋아했던 그분이다라는 걸 알았는데 시청자분들 눈치채셨나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박혜숙 씨입니다. 예. 굉장히 소탈한 매력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니까 알겠다. 네, 70년대 그 네. TBC 10기 공식으로 맞습니다. 데뷔하셨죠. 굉장히 많은 작품에 출연했어요. 드라마 길, 3호곡, 왕릉일가, 아들과 딸, 대추나무. 제일 많이 봤던 게 사실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였죠. 네. 가수의 드라마에서 톡톡 튀는
정말 감초 역할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재미와 또 눈물까지 주셨던 분입니다. 근데 박혜숙 씨 저 그 얘기는 들었는데 아들이 검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검사입니다. 1974년 PD분하고 결혼을 했죠. 그리고 스스라의 아들 하나를 두었는데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심지어 검사가 됐습니다. 하다 보니까 아니 탤런트 박혜숙의 아들 교육법은 뭐야? 굉장히 화제가 됐죠. 교육법 뭐였을까요? 책 읽기 아닙니까? 책이 되게 중요한데. 창의적 책 읽기 대화하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아닌가요? 정말 이거는 너무 희귀해서 여러분들 꼭 메모하셔야 돼요. 네. 계모 작전. 개모작. 이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이게 계모 뭐야? 작전. 이거 어떻게 했다는 거야? 계모작전 교육법은 이거 정말 한 번도 안 들어본 그렇죠. 교육법인데요? 박혜숙 씨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6남매 막내로 응석바지로 아주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안 되겠더라고. 이렇게 응석 많이 받으면 안 돼요. 남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석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아이한테 마치 계모처럼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엄격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전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엄하게 작전. 키웠군요. 네, 엄하게 키웠는데 처음에는 물론 본인이 이제 아이를 하나 낳는데 너무 촬영도 바쁘고 하니까 또 자식을 더 낳을 생각은 못해서 처음에 이제 귀하게 키우다가 아니야 박혜숙 씨가 본인이 되게 조금 응석 빠지고 남편한테나 모두에게 조금 이렇게 철부지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실제 예를 들면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일어나질 않네. 이거 한 번 깨워주면 평생 깨워줘야 된다. 지각을 하든 말든 깨워주지 말자 하고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예쁘다고 응석 받아주면 집에서 응석 바지가 밖에 나가서는 미움 받을까 봐 일부러 안에서 집안에서는 깐깐하게 키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들이 엄마 진짜 내 엄마 맞아?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네요. 계모 작전 성공입니다. 네.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박혜숙 씨 아들이 중학교 때 학교에서 도시락을 잃어버리고 온 적이 있었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으이그라고 하면서 아마 시장에서 또 도시락 이 통을 사오실 것 같아요. 내일 또 싸가야 되잖아요. 근데 박혜숙 씨 이 계모 작전은 역시 달라도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 이 물건을 종종 흘리는 그리고 잃어버리는 아들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날부터 열흘 정도 이 점심 도시락을 싸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요? 그래서 아들 버릇이 고쳐진 거예요? 이렇게 한 열흘 정도 도시락 없이 애를 학교에 보내니까 아들이 그냥 학교를 그래도 뭐 꾸역꾸역 잘 가더래요. 그래서 박혜숙 씨가 한 번은 슬쩍 요즘 학교에서 배는 안 고프니? 라고 슬쩍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굉장히 기가 죽고 풀이 훅 죽어서 아니 뭐 배는 좀 사실은 좀 고프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박혜숙 씨가 그래 그동안 엄마가 너를 밥을 싸줄 이 도시락 통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싸준 거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렇게 잃어버리고 다니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말 도시락 통을 사줘서 그 다음부터 밥을 또 바로 싸줬다고 해요. 근데 이때부터 아들이 물건을 어디론가 흘리고 잃어버리는 버릇을 싹 고쳤다고 하거든요. 말이 쉽지. 말이 쉽지. 정말 도시락 안 싸 보내서 이 보내는 엄마 마음도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세게 하셨는데. 그렇죠. 쉽지 않아요. 내 아들 귀한 아들 배를 골린다. 그리고 이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와. 이건 대단하신 보통 것 일이 같아요. 아닌데.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 정도로 엄한 분이면 공부는 또 얼마나 엄하게 가르치셨을까 싶어요. 검사가 됐잖아요. 조기 교육 같은 거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정반대입니다. 계모가 조기교육 시키겠어요? 조기교육 절대 시키지 않았고 오죽하면은 초등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몰랐다 그래요. 대신 이제 아빠도 PD, 엄마도 배우. 드라마 대본, 영화 대본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뭔가를 보는 모습을 자꾸 보여줬고 이거를 또 박혜숙 씨는 특히 입으로 소리내서 연습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대본 보고 이 글씨는 엄마가 저렇게 발음했구나.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글을 깨쳤다고 하네요. 사실 이 박혜수 씨의 아들이요. 전교 꼴찌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3, 4등을 할 정도로 공부하는 정말 담을 쌓은 아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보면은 막 공놀이 하는 거 좋아하고 만화책 읽는 거 좋아하고 아주 자유로운 아이로 컸다고 하는데요. 이때 박혜숙 씨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공부는 마라톤인데 내가 어릴 때부터 애를 너무 공부해라 이렇게 재촉을 하면은 애가 이
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들이 스스로 공부할 때까지 기다려줬다는 건데. 그렇죠. 야, 이거 어떻게 어려워요. 기다려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네. 거예요. 공부시키는 것보다 더 어려운 네. 거예요. 야, 대단한데요. 그런데 요런 아들이 그래도 중학교 가니까 아하. 좀 공부를 하더래요. 물론 막 친구들이랑 발레하고 하고 시험 전날까지 놀고 이러느라고 뭐 1등을 한 건 아니었지만 어디 가면 공부 좀 한다 소리는 듣게 잘했는데 진짜 또 요게 또 계기가 있어요. 한 중학교 3학년 때쯤 갑자기 이러더라는 겁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공부하고 과외하는데 나도 수학 과외 시켜주면 안 돼? 어허. 야, 아들이 요 얘기 먼저 할 때까지 또 기다리셨네요. 예. 와, 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계획의 대성공이죠. 야, 대단한데요. 오. 맞습니다. 대단한데 또 옆 박혜숙 씨가 진짜 요것도 들으면 또 대단해요. 이 난생 처음 이제 과외를 시켜가지고 과외 선생님 월급을 드려야 되는데 박혜숙 씨가 좀 요게 왠지 떨리고 그러더래요. 근데 이걸 아들한테 생색내면서 너 이거 엄마가 힘들게 연기해가지고 너 벌어가지고 주는 거야. 이렇게 생색내긴 뭐하고 그렇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듯이 주기도 뭐하고 어떻게 할까 고심하던 박혜숙 씨 바로 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과외비를 전체 다 10,000원짜리로 현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아들아 이거 네가 선생님 직접 드려? 이랬다. 그러니까 드리면서 생각하게. 네가 이만한 돈을 들여서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열심히 배워라 뭐 이런 거였나요? 네, 뭔가 무언의 압박인데요. 이렇게 석 달 후에 박혜숙 씨의 아들은 박혜숙 씨에게 엄마 나 과외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박혜숙 씨 입장에서는 아니 네가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선생님을 모셔서 이렇게 과외를 시켰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겠다는 거야? 의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는데 사실 그 돈을 엄마한테 받아갈 때마다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피가 말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 후에 박혜숙 씨 아들이요. 수학 과외를 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 과목들은 전부 다 스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우리가 수능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대체 그러니까 내가 수능을 치면 얼마나 점수가 나올까 이 시험을 이렇게 막 보면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스스로 학습법에 굉장히 익숙해진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잔소리를 하는 대신에 아이에게 행동으로 가르쳐주는 이 박혜숙표 교육법이 제대로 통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애들은 스스로 해요. 그렇죠. 네. 안 하는 애들은 끌어다 앉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럼. 그렇죠. 안 하는 애들은 제 경험담인데 네. 이 저희 어머니가 보시면 큰일 날 수도 있는데요. 학원비를 이렇게 어머니가 현금으로 주시잖아요. 저는 그 학원비를 이제 즐겁게 썼습니다. 예, 아주 즐겁게 썼어요. 아, 근데 정말. 이게 공부에 재주가 있는 사람. 그렇죠. 제주도 있고 이 부모의 교육법도 통한 것 같아요. 사실 네. 긍지오격 키우던 외아들을 좀 강하게 키우고 스스로 하기 위해서 약간 나쁜 엄마를 자처한 네. 그런 케이스인데 근데 정작 박혜숙 씨는 자신을 빵점 부모라고 칭한대요. 네, 빵점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난 정말 철없는 엄마였다. 아들이 고3 가을에 봄도 아니고 가을에 이사를 했다. 어떤 집에서는 정말 집에서 발걸음도 안 나게 요렇게 네. 그걸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뿐이 아닙니다. 그 검사되는 사법시험 볼 때 또 뉴질랜드로 한 달을 놀러 갔다 오셨대요. 갔더니 아들이 공부하느라서 힘든데 감기 걸려서 누가 옆에서 수발 들어주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수척해져 있더라는 거죠. 얻어먹지도 못했으니까요. 이렇게 본인에 대해서 본인은 철없는 엄마다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본인의 인생과 아들의 인생을 딱 구분한 현명한 엄마였다 싶은데 사회적 거리두기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 정말 사랑하시면 좀 거리 두셔야 됩니다. 네. 강한 검사가 되셨겠는데요. 그렇죠. 굳이 맞아요. 폭력배 소탕하고 뭐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닌가? 자, 다음 스타 만나보죠. 자, 마지막 스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입니다. 자, 이렇게 스타가 나왔는데요. 얼굴이 너무 얼굴이 낯설어요. 눈매를 보면 같기도 조금 하고. 낯이 익으실 것 같은데요. 개성파 배우인가? 개성파. 개그맨이신가? 네,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요 힌트 드리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리포터 하면 많은 분들이 이분 하고 떠올리는 그 분입니다. SBS 공채 MC 1기로 데뷔해서 한 연예 프로그램에서만 무려 20년 동안
활동을 했던 네. 리포터의 리포터. 아. 바로 그분입니다. 지금 저 눈, 코, 입에 안경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그 안경 생각하면 딱 그쵸. 맞을 것 같아요. 안경 딱 씌우면. 안경 그쵸. 씌우고. 맞네요. 어디 이사 많이 다니는 그렇죠. 많이 다니는 거기 사진 항상 있는 그분입니다. 네. 바로 조영구 씨. 조영구 씨. 조영구 씨 맞습니다. 맞죠. 네. 아, 조영구 씨가 공채 MC 출신이었군요. 오늘 네. 저는 처음 알게 된 건데 그 당시에만 해도 공채 MC 이런 게 네.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공채 MC 제도가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아나운서, 개그맨, 탤런트 공채 제도처럼 일정 시험을 거쳐서 전문 MC를 뽑는 그런 공채 제도가 있었습니다. 뭐 한 회사에만, 한 방송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방송사에 다 있었고요. 당시에 굉장히 높은 경쟁률로 SBS 1기, 1994년에 1기 전문 MC로 조영구 씨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 조영구 씨가 전문 MC 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영구 씨가요, 이렇게 방송국에 공채 1기 MC로 합격하기까지 14번의 낙방을 네. 감수해야 했다고 합니다. 아주 불리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15번째 만에 도전에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파인데 이런 노력파 조영구 씨에게 상위 0.3%의 정말 대단한 타고난 영재 아들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6살 때 이미 영재에 이제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위 3%, 그 이후에 0.3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5학년 때 고려대 영재교육원에서 수학 기초과정, 6학년 때 심화과정, 세상에 초등학생이 지금 이렇게 또 이런 수학 특별 영재교육을 받았었고, 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도 한 반년도 안 돼가지고 이미 공부 예체능면 예체능 막 상을 다 휩쓰는데 특히 그중에서 스케이트 잘 탔다 그래요. 얼마나 잘 탔는지 스케이트 코치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재능이 남다릅니다. 선수반으로 어떻게 좀 하면서 욕심을 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면 다 열심히 잘한다네요. 뿐만 아니라 조영구 씨 아들이요, 방송에 출연해서 전 국민적으로 이 천재성을 입증받기도 했습니다.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가지고 이 영재 관련 이 검사를 받았는데 두뇌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검사 결과 놀라지 마세요. 언어적인 부분이 상위 99.4%, 거의 만점에 가깝게 나와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놀라움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야, 이건 조영구 씨가 밖에서만 말하는 줄 알았더니 집에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99.4면 이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이 아니죠. 네. 그런데 제가 또 어제도 사실 밤 10시에 조영구 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 해야 한다며. 근데 굉장히 본인보다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면 눈높이 교육법인데 이거 듣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하고 나란히 앉아가지고요. 아이하고 똑같은 문제집을 같이 푼대요. 이런 눈높이 교육. 야,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가서 이게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중2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같이 풀고 있다고 하고요. 그게 중요해요.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책 읽기인데 이 아내분이 아이 데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서점에 간대요. 너 읽고 싶은 책 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책부터 읽게. 이런 습관을 들여주고 있고요. 조영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너무 걱정될 정도로 사교육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내와 함께 공부를 하는, 이게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다. 아내에게 그냥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렇게 또 아내분 자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나요. 이걸 바탕으로 조영구 씨의 아내가 그 영재교육법에 관한 책을 내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요? 오. 맞습니다. 저도 그 책 읽었습니다. 네. 2019년에 이 이제 아내분 신지은 씨죠. 이 영재교육법 책을 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또 여성 시청자분들 반가우실지 몰라요. 집안의 중심은 엄마다. 엄마의 이 마음이 건강해야지 아이도 건강하다 해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공부시켜요? 닥달하는 이것뿐이 이게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지는 요런 거. 또 아이들 성장 식단까지 굉장히 이 책에 별의별 게 다 들어있습니다. 조영구 씨가 지금은 아내에게 고마워하지만 한때는 또 영재 교육 요거 가지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빠인 조영구 씨는요, 나의 경험상 공부는 인생에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들이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애 잡는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기도 했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 조영구 씨 아내는요, 이 재능 있는 아이는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부모가 더 밀어줘야 되고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
더 발전시킬 수 있게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엇갈린 교육관을 가진 적이 있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조영구 씨가 아내에게 고맙다라면서 공을 돌리는 걸 보면 이 교육법에 관한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일단 조영구 씨가요, 전부 다 아들의 이 그 교육에 참여를 하면서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화목해지고 굉장히 좀 유해지는 경험을 했다고 해요. 전부 다 대화를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언성을 높일 일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인데요. 조영구 씨의 아내 역시도 내가 뭔가 든든한 조력자가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전보다 수월하게 아이의 교육을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다라고 했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아이 교육은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 네. 이렇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면 아빠의 역할은 영구 씨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엄마 공부 담당, 아빠 운동 담당. 운동. 뭐 축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하루에 30분이라도 꼭 같이 운동하려고 한다는데 제가 어제 들었습니다. 하나 추가됐대요. 요즘에 또 복싱까지 좋아한다고 그래요? 하네요. 오, 복싱까지. 그러면 현재 이제 조영구 씨 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물어봤더니 지금 네. 이제 중2 올라가잖아요. 네. 세상에 그 중2한테 전교 부회장, 3학년이 회장, 2학년이 2학년 때 부회장이잖아요. 부회장하지. 전교 부회장이 됐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됐냐 했더니 네. 선거 유세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전교 부회장으로 뽑아주시면 네. 머리를 삭발하겠다. 어. 왜? 머리 감는 시간까지 줄여서 아침에 일찍 등교해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 어머, 이게 또 돼가지고 전교 부회장이 진짜 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조영규 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공부뿐이 아니라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 전교 부회장이 되고 싶었던 건 딴 게 아니라 그래야 친구들 여러 명하고 더 재밌게 놀 것 같아서 그랬다고. 귀엽네요. 귀엽습니다. 네. 아이고 재밌네요. 엄친아 엄친딸 키운 스타들의 시크릿 교육법이라는 주제로 같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춥긴 추운데 네. 어제 달 보셨어요? 저는 봤어요. 휘영청 밝은 날이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는 그때도 봤거든요. 있었어요. 네, 모두 뭔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시 가지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날씨 추우니까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